2024년 7월 31일, 7월의 마지막 날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도 AI 성장 기대감이 유지될 거라고 얘기했던 자들이 바로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입니다. 2024년 2분기 어닝 시즌이 기대된다라고 얘기했던 작자들도 국내 애널리스트들입니다. 근데 시간이 똑딱똑딱 지나니까 미쓰리가 여러분 2024년도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 AI 성장 기대감 이렇게 기대감으로 버틸 수 있었고 기대감으로 상승할 수 있었으나 하반기에는 힘들다라고 얘기했던 그 예언이 2024년 7월 마지막 날 이렇게 돌아보니까 맞는 것 같아 라고 느껴지실 겁니다. 지난주 월요일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했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일명 차익 실현 매물, 조금 더 나아가서 투매 매물, 이런 매물로 인해서 뉴욕 증시가 힘을 얻지 못했고요.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3일 연속 하락에 따른 저가 매수 유입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상승은 이미 예견돼 있는 일이었다. 자, 이번 주 들어와서 뉴욕 증시는 월요일, 화요일 모두 이틀 동안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7월 30일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요, 다우지수가 0.50% 상승, S&P 500이 0.50% 하락, 나스닥이 1.28% 하락했습니다. 지금 이번 주 들어와서 뉴욕 증시는 큰 이벤트를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7월달 FOMC 회의인데 FOMC 회의를 앞두고 혼조세로 마감을 할 때는 FOMC 회의를 앞둔 경계감, 관망세로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다라는 표현을 써도 무방하거든요. 근데 7월 30일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AI 수익성 우려에 뉴욕 증시가 하락했다라고 얘기하면서 혼조세란 표현을 쓰지 않고 나스닥이 1% 넘게 빠진 부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프닝에 AI 기대감이 하반기까지 이어질 거라고 얘기했고 2분기 어닝 시즌이 좋을 거라고 얘기했고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지금 순환매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예언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단지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은 지금 현재 2750포인트 초반이거든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부자가 망해도 3년 간다고 악재가 수두룩한데 호재가 별로 없는데 그래도 여전히 가오 잡고 싶은 대한민국 코스피가 지금 발악하고 있는 겁니다. 늘 강조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주식은 오르고 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식시장의 질이다. 지금 단순히 주식시장이 코스피가 15포인트 올라가서 2754포인트가 됐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7월 30일 화요일 뉴욕 증시 경제 지표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부에서 발표되는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어요. 물론 다가오는 8월 2일 날은 7월 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실업률 등이 발표가 되겠지만 이날 발표된 고용 지표는 6월 달 구인 건수, 6월 달 채용 건수, 6월 달 퇴직 건수입니다. 자, 구인 건수 먼저 보면 5월 달 823만 건에서 6월 달 818만 4천 건으로 4만 6천 건 감소했고요. 6월 달 채용 건수는 5월 달에 565만 5천 건에서 6월 달 534만 1천 건으로 31만 4천 건이 감소했습니다. 6월 달 퇴직 건수도 5월 달 534만 7천 건에서 6월 달 509만 5천 건으로 30만 2천 건이 감소했습니다. 자, 지금 고용 지표가 부진해지고 있다는 거는 우리
이제 인정할 때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더 하나 여러분들께 꼭 포인트를 주고 싶었던 부분이 뭐냐면 이날 발표된 구인 건수, 채용 건수, 퇴직 건수는 몇 월 달 거다? 6월 달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7월의 마지막 날, 하룻밤 자면 8월 달이 되는 7월의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 6월 달 고용 지표, 6월 달 구인 건수, 채용 건수, 퇴직 건수도 5월 대비 부진했지만 어쩌면 아마도 maybe 7월 달 구인 건수, 채용 건수, 퇴직 건수는 6월 달보다 더 부진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은 경기가 부진하거든요. 미쓰리 네가 어떻게 하냐고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 머릿속에 미국의 경제 지표가 모눈종이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월 달 소비자 신뢰 지수 6월 달에 100.4라고 맨 처음에 발표를 했었어요. 그런데 다시 수정합니다. 뭐라고? 97.8로 하향 조정합니다. 그리고는 7월 달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7월 달 소비자 신뢰 지수는 6월 달에 97.8이었는데 7월 달에 100.3으로 상승했다라는 소리를 합니다. 제가 고용지표, 경제지표 이런 것들은 결국 인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 조작도 가능하고 수정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리죠. 특히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같은 경우에는 4월달, 5월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무려 5만 건 이상씩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21만 건이라고 처음에 발표했을 때 만약에 21만 건이 아니라 16만 건이었으면 그러면 아마 그때부터 미국은 경기가 부진했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인정했겠죠. 근데 그때는 정작 21만 건, 22만 건이라고 얘기해놓고 무슨 소리야 미쓰리 미국 고용 좋아 라고 얘기했던 애들이 한 두어 달 지나니까 아이고 계산기를 다시 두들겨 봤더니 5만 명씩이나 감소했네 라는 것처럼 7월 달 소비자 신뢰 지수도 한 달 전에는 저기요 6월 달 소비자 신뢰 지수 100.4 나왔어요. 이건 기준이 100이거든요. 100 이상이면 경기 확장이요. 100 이하면 경기 위축인데 100.4가 나왔으니까 봐봐 미국 경제 좋잖아 라고 떠들어대다가 다시 계산기를 두들겨서 97.8이라고 해놓고는 7월 달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는 100.3이야. 즉 6월 달에 기록했던 97.8보다 잘 나왔어 라고 개수작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S&P 코어로직에서 발표하는 5월달 주택가격 지수는요. 전월 대비 0.3% 증가됐고 전년 동기 대비 6.8% 상승했습니다. 자, 4월에는 전월 대비 0.4%, 전년 동기 대비 7.3% 상승했으니까 이제 주택가격 지수도 하락 추세에 진입했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자, 다시 정리. 기존 주택 판매, 신규 주택 판매, 즉 집이 팔리고 사고 하는 것은 이미 둔화되기 시작한 지가 몇 달 됐습니다. 그런데 가격 지수는 사실 계속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가격 지수조차 가격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닝 시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오늘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AI 산업에 대한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이거를 기름기가 빠지는 모습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거품이 빠진다는 얘기는 안 하고 기름기가 빠진다는 표현을 하네요. 자, 엔비디아가 7%, 브로드컴이 4%, 퀄컴이 6%, ARM 홀딩스가 6%.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부합하기는 했는데 AI 산업과 연관된 클라우드 산업 부분에서 성장이 못 미치는 성적표를 내놓는 바람에 주가가 6% 이상 하락했습니다. 언제까지 AI 기대감 가지고 도대체 3,000포인트를 노래를 부를 건지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2024년도 상반기는
작년 11월 초부터 시작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2024년 1월부터 시작된 AI 성장 기대감이 시장을 지배했고 상승시켰고 하락하지 않게 잡아줬고 유지하게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냉정하게 표현했을 때 성장 기대감이 더 지속될 수는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작년 11월 달 초에 발표된 10월 달 미국의 고용지표가 부진함에 따라 갑자기 2024년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거야라는 기대감이 커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문제는 어떤 남자분이 예쁜 여자를 만났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차를 마시고 밥을 먹고 영화를 보고 드라이브를 하고 자꾸 이 남자의 욕심이 커집니다. 제가 이걸 야동에 표현했죠. 조금 더 강한 거, 조금 더 센 거. 이것처럼 주식시장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는 게 딱 만들어지자마자 시장은 2024년 금리 인하 6번에서 7번까지 확장시킵니다. 제가 이걸 초반에 상상 임신이라는 표현을 했었죠. 그리고 AI 기대감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정말 올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였냐면요. 1월 2일 날 뉴욕 증시가 개장되면서 하락했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하락했습니까? 애플의 매도 보고서 때문에 하락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반복된 멘트가 뭐였냐면 애플은 어쨌든 이제 상품을 만들어서 그 매출과 이익이 회사로 들어와서 투자자들이 애플의 수익성을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상태인데 AI는 여전히 기대감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애플의 매도 보고서 때문에 주식시장이 빠지니까 갑자기 미국의 경기 연착륙과 AI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식시장을 확 띄웁니다. 제가 올해 주식시장 뉴욕 증시 띄우는 이유가 바로 미국의 대선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즉 금리 인하가 2024년 6번에서 7번 AI 기대감이 애플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대체하려다 보니까 너무 과도한 기대감이 커져서 어찌 해서 풍선을 빵빵하게 불 수 있을 만큼 불어서 6월 달까지는 왔는데 이게 하반기까지 이 기대감으로 계속 지수를 끌어들이기에는 좀 애매하다. 못할 것이다. 그래서 미쓰리는 하방을 열어놓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금리 인하 같은 경우도 이미 지금 9월 달 FOMC 회의에서 25bp 인하할 거라는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렇다면 7월 30일 화요일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7월 달 FOMC 회의에서 25bp 금리 인하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정말 그렇게 될지 아니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뭐라고 멘트를 칠지 경계감이 지금 커지다 보니까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어. 관망세다 보니까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어. 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미 주식시장은 FOMC 회의에서 25bp 9월 달에 인하할 거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귀뚱으로도 안 듣거든요. 오히려 지금 더 문제는 뭡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질러놓은 그 멘트들이 있잖아요. AI 성장 기대감이 하반기로 더 이어질 것이다. 2분기 실적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주식시장 하락한 건 뭐다? 순환매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순환매 아닙니다. 자산시장이 지금 거품이 빠지는 거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네들이 질러놓은 게 있으니까 지네들도 이제 살짝 걱정이 되긴 하는 거죠. 왜? 걔네들도 인간이거든요. 자, 어쨌든 AI에 대한 기대감에 거품이 빠지고 그들은 기름기가 빠진다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어쨌든 뭔가가 빠지고 있고요. 실적 같은 경우에는 눈높이를 낮춰놨지만 그 눈높이만큼 혹은 그 눈높이보다도 잘 나와도 시장은 투매하려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고요. 자, 재미있는 사실. 그럼 미쓰리 어쩌죠? 그러면 주식시장 이제 엉망진창 되나요?
라고 걱정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오프닝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시장엔 비슷한 부류의 호재와 악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들어와서 7월 달에 깜짝 금리 인하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 기대감을 하나 체크리스트에다가 놓아 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 여러분들이 너무 불안해 하시니까. 지난번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기고문을 통해서 지금 미국 경기 침체가 우려되기 때문에 당장 7월 달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만약에 9월 달에 25bp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도 주식시장은 이미 그거 다 반영해서 주식시장이 전혀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뭔가 서프라이즈가 필요한데 그 서프라이즈가 과연 9월 달에 50bp를 인하하게 하는 그런 서프라이즈냐. 9월 달에 50bp 인하를 하려면 8월 달에 뭔가 50bp를 인하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어떤 일이 발생돼야 되는 우리가 숙제를 해야 되는데 조금 더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써보면 뉴욕 연방은행 총재도 어차피 7월 달에 금리 인하해야 돼라는 상황이니까 당장 서프라이즈로 7월 달에 25bp 금리를 인하하면 어떻게 될까? 아마 주식시장은 좋아할 겁니다. 물론 그것도 오래 가진 못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7월 달에 연준이 깜짝 25bp 금리 인하를 딱 발표하면 시장이 아이고 깜짝이야 하고 좋아합니다. 마치 남자친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선물을 딱 해준 것처럼 서프라이즈하게 움직이죠. 물론 그것도 잠깐입니다. 아니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 생각해 보세요. 서프라이즈 선물은 잠깐이지. 그죠? 그냥 한 2, 3일? 길게는 한 일주일 정도? 너무 서프라이즈 했어. 너무 고마웠어. 너무 사랑해. 이 정도 되는 거지. 그게 계속 가진 않잖아요. 그것처럼 계속적으로 이어지진 않겠지만 어쨌든 지금 투매가 나오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뉴욕 증시를 버텨줄 수 있는 제대로 된 반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의 호재가 지금 7월 달에 25bp 금리 인하 가능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7월 달에 25bp 금리 인하 할 것 같아요 라고 장담을 못 합니다. 왜냐면 저는 신도 아니고 어차피 투표로 진행되는 건데 단지 여러분들에게 주식시장은 철두, 철미, 철상 철어야 되니까 이런 리스트도 가지고 있어라. 지금 투매 나온다고 막 너무 걱정 근심에 휩싸이지 말고 또 그런 분들이 또 시장 좋을 땐 또 정신줄 놓고 막 집 팔아서 사야 되니 많이 막 이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항상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게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지금 돌아가는 꼴을 좀 보자. 이런 거를 제가 전해드리는 방송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저는 그래서 7월 달에 25bp 금리 인하 가능성도 체크해 놓으면 좋을 것 같다. 오히려 인하했으면 좋겠다. 서프라이즈로. 왜냐하면 7월 달에 25bp 금리 인하 안 하면 8월 달에 FOMC 회의 없거든요. 그러면 8월 달에 경제 지표 더 안 좋아지고 그러다 진짜 뭐가 튀어나오고 그러면 9월 달에 50bp 금리 인하를 해야 될 상황인데 단순히 50bp 금리 인하로 좋아할 게 아니라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숙제가 반드시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선대응으로 7월 달에 서프라이즈하고 25bp 금리 인하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25bp 금리 인하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가 비둘기파입니다. 이 사람이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 대신에 이번 7월 달에 투표를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는 매파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해야 돼라는 매파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 이름이 메스타입니다. 이 메스타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가 6월 달에 은퇴했어요. 이 메스타의 후임으로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를 맡게 되는 사람은 8월 달에 공식 업무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메스타 대신에 비둘기파, 금리를 좀 인하했으면 참 좋겠네라고 생각하는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가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 대신에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8월 달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 새로운 사람은 8월 달에 공식 업무 시작하니까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는 8월 달에 혹은 9월 달에 투표 안 합니다. 투표권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번에 대신 공식 업무 하기 전에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가 새로 부임해서 업무하기 전에 그냥 잠깐 대타로 떼어주는데 하필이면 비둘기파라는 거죠. 그래? 그러면은 매파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가 빠지고 비둘기 성향의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가 투표를 대신하면 어쨌든 금리 인하 표가 하나 더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표의 효과가 있는 거죠. 매파 효과가 하나 빠지고 비둘기 성향의 연방은행 총재가 투표를 하니까 비둘기 표가 두 개 생긴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모르겠어요.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주변에 가서 봤을 때 7월 달에 금리 인하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아니야 내가 유별나게 튀고 싶어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제가 올해 3월 달에도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었어야 돼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시장이 가장 놀라지 않고 정말 완만하게 시장 충격 주지 않고 지혜롭게 먼저 선제적 대응하고 큰 충격 당하지 않게 잘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모색하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선 7월 달에 깜짝 서프라이즈 금리 인하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 생각을 제가 하자마자 갑자기 비둘기 파인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가 매파인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 대신에 투표를 하러 들어간다. 7월 달에 25bp 금리 인하도 할 가능성이 없진 않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한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 시장은 많은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고, 특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불리기 위해서는 무조건 올라갈 거야, 무조건 빠지는 거야가 아니라, 만약에 빠지면 뭐 때문에 빠지고 만약에 빠진다면 내가 어떻게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호재를 가지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그러니까 모든 시장에서 갖고 올 수 있는 전략을 다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전략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7월 달 서프라이즈 가능성도 있다. 물론 지금 9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100%입니다. 7월 달은 그냥 금리 동결이 대세예요. 근데 제가 살짝 걱정하는 거는 만약에 이대로 7월 달에 금리를 동결해버리면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8월 달 주식시장이 좀 몸살을 앓을 가능성이 없잖아 있거든요. 최소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 TMF를 시작으로 이제 한 개씩 나 죽겠어 하는 일들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8월 달 주식시장이 이렇게 좋진 않게 보고 있거든요. 여하튼 8월 달 주식시장이 좋지 않아도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지 아니면은 7월 달에 금리 동결하고 9월 달에 또 머리 아픈 숙제를 또 고민해 봐야 될지 그거는 내일 결정 나오겠죠. 예, 저는 내일 새날 방송을 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방송을 일단 하지 않는 걸로 하고 만약에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돈다방 미스리 해도 되겠다라고 하면 방송 올려드릴게요. 근데 준비할 게 워낙 요즘에 그냥 윤석열 정부가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준비할 게 많으면 금리 결정에 관련된 내용은 금요일 방송에서 같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건강 유의하시고요. 7월 달 한 달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8월 달 더욱더 열심히 준비하고 더욱더 열심히 방송하도록 하고 더욱 열심히 주식시장 째리고 있겠습니다. 아시죠? 저 화장실도 못 가고 주식 째리고 있는 거. 네. 자,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전 다음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